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되게 다 그 주어져 있는 이제 다항식을 곧바로 큰 A, B, C 같은데 뭐 대표 문제 1번을 예를 든다면 이제 큰 A, B, C 같은 데다가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곧바로 꽂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꽂아 넣을 다항식을 먼저 최대한 사이즈를 줄이고 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식을 대입해서 이제 푸는데 이제 대입해서 풀어서 이제 계산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대표 1번 같은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문제에서 야, 내가 이거 간단하게 하면 x제곱하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하고 10이니까 이거 이용해서 ab 구해봐. 뭐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풀라고 조금 시키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일단 간단히 하는 것도 간단히 하는 건데 간단히 하고 나서 내가 어차피 궁금한 거는 x의 개수하고 x제곱의 개수를 이용해서 위정계수를 구하는 게 궁금한 거니까 일단 식을 간단히 하게 한 다음 자 여기 마이너스 a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제 3a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b 그대로 투영하고 마이너스 c는 한 번 빼고 두 번 빼는 거니까 이제 플러스 c를 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c가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x제곱의 개수만 따닥따닥 보면서 쓰는 거야. x제곱의 개수, x 개수만. 자 그래서 이제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런 형태로 x제곱의 개수만 뽑아낼 거거든요. 그럼 3a면 x제곱의 개수가 3a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x의 개수는 3b고요. 그럼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의 x제곱과 x의 개수는 3하고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c는 심지어 x의 개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다 합친 게 요거죠.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항들과 항들의 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필요한 개수들만 다 꽂아 넣어서 합쳤더니 이게 3a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3b 플러스 4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되고 이제 10이 된다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제 복잡하게 뭐 계산식을 다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선생님은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보기 좋게 쓴 거지. 이제 아마 좀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그냥 x제곱 개수가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만 딱 쓴 다음에 x제곱 개수가 어떻게 되지? 그냥 찍찍찍찍 거서 이런 등식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뭐 잘 갖춰서 예쁘게 연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데까지만 정확하게 이제 식 써서 간단히 해놓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얘네들 다항식을 꽂아 넣어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떠니 뭐 상수항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해당하는 부분만 개수만 딱 써가지고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시면 되는 거라서 뭐 이렇게 유제 1-3번 같이 그냥 기호 연산이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도 이제 뭐 같은 방법으로 연산대로 그냥 여기서 이제 주어진 연산의 뜻에 맞게 식을 풀고요. 이제 간단히 해서 문제를 풀면 이제 되는 거라 뭐 딱히 이제 좀 뭐 할 말들이 더 있지는 않네요. 이제 뭐 1-3번 같은 것도 뭐 기호의 뜻에 맞게 여기 연산 기호의 뜻에 맞게 두 식을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건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이제 뭐 덧셈 뺄셈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제 덧셈 뺄셈이 이제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엄연히 곱셈과 나눗셈이 메인이니까 이제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한 것들 이제 곱셈 공식 기본적인 거 한번 다시 한 번만 좀 소개를 조금 몇 개 해볼까요? 곱셈 공식 간단한 것들. 다시 한번 이제 곱셈 공식, 우리 고등 과정에서 이 곱셈 공식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개였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합차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들요. 이제 합의 세제곱 또는 차의 세제곱. 그래서 이제 합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1차식을 3번 곱하는 것, 이런 모양을 이제 3번 곱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항을 3번, 그리고 앞에 있는 항 2번에 뒤에 있는 항 1번, 앞에 있는 항 1번에 뒤에 있는 항 2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을 3번 더하게 되니까 3번 곱해서 이제 차대로 더하게 되는데 개수가 1, 3, 3, 1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제 합일 때는 그냥 A 플러스 B일 때는 그냥 풀풀풀 거리면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B를 한 번 곱하냐, 두 번 곱하냐, 세 번 곱하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부호가 붙게 되면은, 홀수번 곱하는 항들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용해서 뭐 좀 복잡하게 2a-3b의 세제곱을 전개해봐라. 그러면은 앞에 거 세제곱하고 지금 계산 결과 적진 않을 거예요. 앞에 거 두 번에 뒤에 거 한 번 곱하고 그러면 4a제곱에 3b 곱하는데 음해고 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거 한 번에 뒤에는 한 두 번. 그러면 이제 여기 3 곱하고 2a 곱한 다음에 3b의 제곱인 9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이렇게 세 번 곱하는 거니까 음해고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것도 8a 세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개수들은 이제 암산 안 되면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리고 요거. 자, 내신 끝나고 왔으니까 좀 창원대로 얘기할게요. 항 2개와 3개짜리 곱이요. 구조가 보통 이런 식이죠. 둘의 합이면은 뒤에 오는 3개짜리는 앞에 거 제곱하고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바꾸고 다시 뒤에 거 제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여기를 보고 전개를 하는 거죠.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보통 부호가 바뀌게 되면은 내가 여기는 가운데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은 앞에 거의 제곱과 뒤에 거의 제곱은 부호에 영향이 없지만 앞뒤 항의 곱에 부호가 달라지는 거는 이렇게 이제 부호가 어긋나게 되고 전개는 여기를 보면서 이제 전개된 식을 뽑아내면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게 되겠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세 항의 합의 세제곱, 합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어서 이제 나타내는데 세세 제곱의 합에다가 자 이렇게 둘곱합에 둘끼리 곱해서 더한 것의 2배. 그러니까 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둘곱합이라고 보통 읽으니까 둘끼리 곱한 거의 합이요. 그러니까 둘곱합이라고 보통 짧게 줄여서 읽거든요. 내 수업에서는. 그래서 둘곱합의 2배 이렇게 보통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의 개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또, 자, 세세 합에다가, 자, 이렇게 항 6개짜리요. 자, 이거밖에 없어요. 제곱의 합에다가 둘곱합을 뺀 거. 자, 이렇게 제곱의 합에 둘곱합을 뺀 것과 세세 합을 곱하게 되면, 세제곱의 합에다가, 세제곱의 합에다가, 세제곱의 3배를 빼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쪽식하고 이쪽식을 변형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쪽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변형되는 거 흔히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간만에 보면은 여기를 조금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자, 이렇게 세제 제곱의 합에다가 둘곱합을 뺀 거는 윤서야 어떻게 돼? 이거 어떤 식으로 변형되지?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해. 자, 이거 뭐였죠? 2분의 1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놓고 둘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세제곱의 합에다가 3abc 더한 뺀 거가 0이 될 때 조건이 이제 흔히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자,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되는 거. 특히나 여기가 0이 되려면 실수 조건에서는 A, B, C가 다 같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고생 공식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은 흔히 변형까지 나오기 때문에 변형도 지금같이 좀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식에서 변형이 되는 거 요거죠. 얘가 이제 세제곱의 합은 흔히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나오면 인수분해까지 얘기하겠지만은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요. 합의 세제곱에서 곱과 합의 3배를 빼는 거. 자,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풀 순서로 부호가 나오기도 하겠고 자, 세제곱의 차는 자, 이렇게 차의 세제곱에서 시작하고 둘의 곱과 차의 곱의 3배를 더하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꼴이니까 둘의 이제 차의 제곱에서 즉 마 이런 식으로 부호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변형했었고 요거는 딱히 변형 공식을 굳이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고생 공식 자체를 좀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변형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 있으니까 변형되는 모양들은 이 정도. 여기다가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둘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서 이제 세제곱되는 대상끼리 역수 관계인 것도 좀 제법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따 문제 풀 때 한꺼번에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기본적인 이제 고생 공식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저렇게 이제 짚어드렸는데, 뭐 이런 이제 유제들 보면은 다 이런 고생 공식들이 모양에 맞게 전개된 게 맞니?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밖에 안 돼서요. 네, 그런 거를 확인해서 전개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이제 되는 거고, 뭐 이런 걸 풀 때, 뭐 이런 거 해봐도 괜찮겠다. 유제 2-1번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건 같이 해봐도 괜찮겠다. 유제 2-1번. 이게 고생 공식하고 사실 그닥 상관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 중상 고생 공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다항식 P를 구해봐라 라고 이제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P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걸 바라보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P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은 3C 이항하고 2로 나눈 다음에 A까지 이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좀 쓰면은, 자, 여기 2분의 B 플러스 3C 여기에다가 자, 이제 A만 이항하면은 P가 나오는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거 P에 대해서 풀면 저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뭐 못 알아보는 거 없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B 더하기 3C하고 2로 나누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쭈루룩 A, B, C를 그냥 전개해서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하면 되는 거니까 막 복잡하게 뭐 곱셈공식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좀 단순하게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전개하라 그러면은 보통 2-2번 같은 것도 좀 종종 물어보는데 2-2번은 요거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모양들 좀 이용을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유제 2-2번도 한 니은하고 뭐 니을 정도만 니은하고 디귿 정도만 좀 도와드릴까? 나머지 기억 니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니은하고 디귿을 볼 줄 알면. 그래서 니은 좀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할 때 책에 있는 공식 중에 이런 모양의 공식도 있거든요. 이런 걸 전개하는데 쓰이는 공식도 있는데 사실 나는 공식 얘기를 이거를 가지고 공식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공식대로 전개되는 게 별로 적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식이 문제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 식이야. x제곱에 2를 더한 거에다가 2x가 더해져 있는 식이 앞에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2x를 뺀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x제곱 더하기 2가 골고루 곱해지는 두 식에 들어있고 하나는 2x를 더한 거, 하나는 2x를 뺀 거니까 저거를 합차로 보고 전개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이제 설명용으로 이렇게 썼지만 조금 익숙해진 고등학생들이면 이걸 이렇게 쓰지도 않아.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거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빼는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합차잖아, 합차. 요 놈하고 요 놈이 이제 있고 2x를 더하냐 빼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여기 보면서 하는 거지. x 더하기 2의 제곱, 그럼 x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둘 곱합의 2배, 둘이 곱한 거에 2배 하니까 이제 4x제곱 나오고요. 2의 제곱 나오니까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2x의 제곱을 빼야 되잖아. 4x제곱.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날라가서 요 놈이랑 요 놈만 남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야. 노란색 모양으로 보고 저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전개. 여기까지 어렵게 들리는 말 있을까요? 성훈이도 괜찮아?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전개를 하시니까 니은 같은 거 옳지 않은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냥 디귿 같은 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1차식 2개부터 곱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1차식 2개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셋의 곱을 어떤 식으로 숨겨놓냐면 이제 순서를 떨어뜨려 놓은 거야. 순서를. 곱셈 공식으로 흔히 전개하는 순서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얘네들을 먼저 곱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먼저 곱해야 돼. 자,
얘네들을 먼저 곱할 생각 하셔야 돼요. 딱 이 모양이 맞는 거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건데, 자, 항 2개짜리를 보고 항 3개짜리가 여기 앞에 거에 제곱,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차례대로 오는지 확인. 어때? 자,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x의 제곱,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1x인데 부호 바뀐 거 있는지 확인됐죠?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둘째 줄의 모양에 맞게 배열이 된 거예요, 지금. 둘째 줄. 둘이 합쳐져 있는, 두 항이 합쳐져 있는데, 앞에 거의 제곱,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바뀐 거, 여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둘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그러면 여기를 먼저 곱하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x제곱 왜?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를 둘이 곱하고 여기를 곱하게 되니까 x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하나씩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고생 공식 못 써요. 하나씩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되죠. 뭐 4제곱,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전개해서 맞춰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이제 본인들이 고생 공식 모양에 맞게 이런 식으로 짝꿍을 잘 찾아서 곱해보시면 리을 같은 것도 금방 이제 계산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제 2-2번 같은 이런 이제 고생 공식을 전개할 때 이런 배열들을 잘 생각을 하셨다가 문제에 써먹으시면 됩니다. 이제 둘의 합의 세제곱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제 둘과 이렇게 셋의 곱은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꼴로 이제 변환되는, 이게 전개되는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서 떨어뜨려서 이제 숨겨놓은 게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양을 잘 찾아서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고생공식 이용해서 이제 전개를 이제 좀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니은에서 했던 작업은 위에 9쪽에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9쪽에서 이제 하시면 되니까 공통의 부분을 찾아서 이제 전개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흔히 나오는 문제가, 자, 이런 데서 전개, 처음에 이제 대표 문제처럼 x제곱 더하기 x가 공통으로 들어있구나 라는 게 이제 눈에 띄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대표 문제 3번 같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가 공통인 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큰 x로 놓고 전개를 할래 라고 하면은, 여기는 큰 x로 놓고 전개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내가 저거를 큰 x로 놓고 큰 x 더하기 큰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한다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러 지금 칠판에 안 쓰고 있거든요. 그걸 머릿속에서 생각하라고. 자, 큰 x 더하기 큰 x 마이너스 4. 그 1차식의 곱 인정? 1차식의 곱 인정할 수 있죠?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1차식을, 1차항을 2번 곱한 거, 그 다음에 그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를 전개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상수항끼리 합쳐서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 즉 치환화 문자에 대한 1차항의 개수 만들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이렇게 해주면 요 부분만 전개해서 나오는 동류항을 한 쌍 찾아가지고 뒤에 있는 거랑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하는 전개예요. 뭐 이런 것도 안 쓰지. 그냥 요거 전개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쓰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대표 3번이는 이렇게 이제 공통의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유제 3-2번 같은 거요. 1번 아니고 2번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대표 3번처럼 전개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1차식 4개가, x에 대한 1차식 4개가 짜르르르 곱해져 있는 거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전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1차식 4개 곱의 형태는 보통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것끼리 전개를 해서 치환되는 모양을 만들었던 거 기억한다면, 여기는 1하고 4의 합이 이제 5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3의 합이 또 5니까, 이렇게 이제 합이 같아지는,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둘 다 똑같이 x제곱 더하기 5x로 시작하는 식을 만듭니다.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대표 3번처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전개하면 안 돼. 왜냐하면 문제의 목적은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문제 읽어보면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여기서 무식하게 더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5x가 얼마인지 등식을 보고 수를 꽂아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을 쓱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식을 더 전개할지 안 할지를 유도리 있게 선택을 해야 이제 좀 전개가 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전개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네, 특히 뭐 유제 3-3번에도 좀 나오는 거지만 뭐 이런 거요. 뭐 이거 전개하다 보면 이런 것도 되게 못하더라고. 자, 이렇게 된 식이랑 요거를 전개해봐라 라고 시키는 거야. 자, 보통 이렇게 이거 전개해봐 라고 시키면 자, 이것도 치환을 이용해서 전개를 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요. 이제 보통 이제 니은 같은 아까 이제 2-2번에 니은 같은 거는 x제곱과 2가 이렇게 둘이 똑같은 부호가 똑같은 게 두 식에 골고루 포함이 돼 있었으니 그 바로 x제곱 더하기 2에서 2x를 더하는 거네 빼는 거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즉 한 두 개짜리가 한 개짜리로 이렇게 두 개 빼기 한 개, 두 개 더하기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여기 부호가 같은 두 항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대신에 이건 존재하는데 부호가 다른 두 항이 존재하는 거. 자, 여기는 이제 항 두 개짜리에서 한 개짜리를 더하고 빼는 꼴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런 문제 지금 책이 없어. 그냥 칠판에 그냥 내가 예시를 적은 거야. 치환할 때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는 x제곱에서 x-1을 뺀 거 곱하기 하나는 x제곱에다가 x-1을 더한 거야. 자,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짜리에서 두 개짜리를 더하고 빼고 한 개짜리, 두 개짜리,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자, 앞에 거는 두 개짜리에다가 한 개짜리를 더하고 빼고 여기는 한 개짜리에서 두 개짜리를 더하고 빼고 이런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합차로 전개해서 제곱 빼기 제곱꼴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다 전개가 되는 거죠. x 4제곱에서 x-1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빼는 거거든요. 요거를 뺄 거기 때문에 부호도 바꿔줘. 다. 이렇게. 그러면 전개 끝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한 개짜리에서 두 개짜리를 더하고 빼는 걸로 보고 이제 우리 치환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조금 알아보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치환되는 것까지 이제 알아보셨으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 이런 것들은 필요한 항들만 전개해서 개수도 뽑아가지고 풀어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대표 4번에서 자, 요거 전개했을 때 1차 항의 개수가 2가 되게끔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전개했을 때 1차식이 되는 짝꿍. 자, 2차하고 곱해서 1차항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없겠지.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해서 1차항 하나. 자,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식에서 도대체 무엇과 무엇끼리 곱해서 1차항이 나오는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감각만 있으면은 저렇게 전개했을 때 1차항 개수가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플러스 a니까 동량이 딱 두 개 나오면서 더해지는 게 x제곱 개수예요. 그래서 x제곱 개수 구하는 식을 만들면 이제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a를 하는 걸로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전개를 이제 필요한 부분만 예상해서 해서 특정 항의 개수를 뽑아내라는 게 문제의 의도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4-3번 같이 자 이렇게 10차식을 두 번 곱하는 식에서 x 다섯제곱은 개수가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좀 있지. 자, 책에 있는 대로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렇게 실제로 두 개를 써요. 어차피 같은 식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개 써서 여기는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 중에 어떤 항들을 짝 지어야 5차항이 나올지 예상하시면 되지. 뭐.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수항이 따로 없으니까 1차항과 몇 차항?
4차항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1차항과 4차항, 2차항과 3차항, 3차항과 2차항, 4차항과 1차항. 그러면 어차피 내가 여기 x하고 4x 4제곱 이런 거 곱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자연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정도는 필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곱하기 4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2x제곱과 여기는 3에서 세제곱 곱하면은 이제 5차항 나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3x 세제곱과 2x제곱. 자, 그리고 4x 4제곱과 1x 제곱을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겠고, 자, 뭐, 식에 따라서는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수항과 5차항 곱하는 경우도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죠. 저런 정도만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쑥쑥 풀릴 거예요. 네, 저렇게 해서 이제 계산들을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제도 좀 추가로 이제 더 풀어 오실 거는 이게 내가 뭐 얘기해 드릴 거는 없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형 문제가 나오는데 11쪽 이후부터는 한 쭈루루 한 절반 정도는 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다 변형 문제거든요. 한 16쪽까지는 이제 다 좀 차례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1쪽은 사실 뭐 크게 뭐 건드릴 문제가 딱히 있진 않아요. 그냥 유제 5-3 같이 자 이렇게 우리 어떤 분수식이 5-2번이나 5-3 같이 이제 분수꼴의 합이 좀 나오게 되면 보통 통분을 해서 계산해라. a분의 1과 b분의 1, 즉 역수의 합은 통분하면 곱분의 합이 되니까 이 곱분합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합이 2였겠구나. 곱은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b의 값을 구하라고 시킬 때에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a-b를 구하라고 시킬 때에는 나중에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합이 2가 되고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2차 방정식을 두 근의 합과 곱이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2차 방정식 작성해서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이를 그냥 구해도 되겠고 여기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중등 과정이죠. 여기는 자 이렇게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 이제 여기서 4ab를 곱의 4배를 빼는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곱근을 씌워서 절대값 개념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a-b의 제곱에 제곱근을 씌워서 a-b의 절대값은 2의 제곱에서 이제 이런 거 하라는 얘기죠. 2의 제곱에서 여기 곱의 4배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8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 거고 A가 B보다 더 크다는 조건이 문제에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풀마 개념이 붙는 거예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양수 조건에 맞게 문제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유형 5번은 뭐 설명할 게 딱히 없겠다. 이거 외에는. 뭐 중등 과정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12쪽 같은 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해보라는 거니까 이제 아까 변형 공식은 좀 다 써드렸다가 지웠거든요. 이제 문제만 보면서 기억을 합시다. 6-3번이 이제 우리가 둘의 합이 아니라 둘의 차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있어요. 18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인수분해 해서도 사실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면 한 방에 계산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ab. 사실 이거를 변형으로 좀 풀지 않아도 이건 문제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뭐 6ab 이런 거 더한 거 구하라고 시킬 텐데 나 같으면 근데 요거는 이제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있는 얘네들에다 요거 곱한다고 생각해봐. 자, a-b야? 그치? 이거 곱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a-b니까 앞에 거 제곱 있고요. 뒤에 거 제곱 여기 있고요. 둘이 곱한 거가 마이너스 ab인데 부호 바뀐 게 있잖아요. 그 둘 셋의 곱에서 곱셈 곱셈의 형태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계산이 돼요. 이런 거는.
예, 이런 거는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 같으면 여기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고 그게 18이었으니까 18이네. 여기 3이니까 여기 얼마인지 바로 나와.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근데 원래는 의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b의 곱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 의도에 맞게 좀 풀게.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안 가고 문제 의도에 맞게 풀면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이제 차의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풀 해놓고 부 바꾸고 곱과 차의 곱의 3배를 이제 더하는 쪽으로요. 자, 그래서 부호도 마풀마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공식 외워서 푸는 결과물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차이가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3, 3은 9에서 9ab, 이렇게 해서 ab의 곱을 구할 줄은 알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여기까지 크게.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이상한 거 없으면 a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내가 이제 곱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차도 알았고 곱도 알았으니까 이제 중등가정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도 구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차의 제곱을 기준으로 하면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ab가 튀어나오니까 걔네들 죽여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 2ab로. 자, 그래서 해서 이제 차에 해당되는 3을 제곱한 거에 곱의 2배를 더하시는 걸로 계산하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도 계산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와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더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이런 여기 12쪽 같은 문제들의 의도입니다. 여기서 요즘 차를 예를 들어서 문제를 설명드린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합을 이용해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뭐 유제 6-1번 같은 것도 전개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모이니까 해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가지고 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가지고 하는 걸 배우셨으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거기 유형 13 이게 대표 7번 있는 것 같이 5제곱 더하기 5제곱 이딴 거를 계산하게 되겠죠. 이런 건 또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게 조금 그 전에 개념쌤이나 이런 거 연습 문제 풀 때 좀 있었는데, 자, 대표 7번 같은 거는 이제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거는 그냥 살짝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자, 다 뭘 이용하는 거냐면 자, 제곱 더하기 제곱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곱한 식에서 이제 흔히 항을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흔히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 등식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엉터리식이지 이렇게만 쓰면 왜냐하면 이렇게 둘이 전개하면 요것만 나오지 않거든. 그렇지 않아. 불순물이 껴들잖아요. 불순물 이렇게 x하고 y끼리 곱한 거. 자, 이렇게 곱해서 튀어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전개하면 요게 안 나오죠. 정확하게 요것만 나오지 않지. 5제곱 더하기 5제곱만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불순물들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거 예상해가지고 뒤에서 걔네들을 없앨 수 있는 이제 항들을 추가를 해줘야 돼. 이렇게 곱한 게 없어져야 돼. 자, 이렇게 곱한 게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모양 보고 적는 거예요. 모양 보고. 자, 이렇게 모양 보고 적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식처럼 외운다기보다는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이제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외우시면 좋겠어요.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곱한 식에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단원 지나고 나면 이런 거 계산할 일이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전개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부분만 자, 조금 간단히 하시면은 짠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그대로 쓰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공통인수가 x제곱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x, 여기서 y가 남거든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곱의 제곱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합과 곱을 알려줬으니까 내가 제곱 더하기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다음에 둘의 합과 곱을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직접 구하는 거 안 보여줘도 되겠죠. 자, 여기 합과 곱을 이용해서 여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 보여줘야 되나? 안 보여줘도 괜찮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는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다섯 제곱 더하기 다섯 제곱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거기 있는 네 제곱 더하기 네 제곱은 유제 1번에 있는 네 제곱 더하기 네 제곱 같은 거는 네 제곱이나 이런 짝수 제곱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항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네 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합의 제곱에서 둘의 곱을 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6제곱 더하기 6제곱도 마찬가지야. 유제 3번에서는 6제곱 더하기 6제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짝수 제곱이니까 무언가의 제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제곱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제곱하고 빼기 둘의 곱의 2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이제 세제곱과 세제곱의 곱이니까 이게 묶어서 이렇게 쓸게요. 보기 좋게.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이제 유제 7-3번 같은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과 둘의 차이가 나와 있으니 또 얘네들만의 거센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둘의 곱을 구하시면 이제 여기 들어갈 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이제 좀 이제 까탈스러워지는 거는 거기 이제 14쪽에 있는 이제 역수의 합차를 이용한 이제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되는 대상들이 역수 관계일 때 또는 곱이 일정한 수일 때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여기 대표 8번 같이 제곱 더하기 제곱 꼴인데 이게 역수의 제곱과 역수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아 역수의 제곱이 합이니까 역수끼리 합친 거의 제곱에서 곱하기 n애들의 곱의 2배인데 역수는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14니까 여기가 제곱의 합이 1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x가 양수이기 때문에 둘의 합이 플러스 4인 걸로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 이 정도만 써볼까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이제 둘의 합의 세제곱에서 자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둘의 곱의 합을 곱한 거. 근데 둘의 곱이 1이잖아. 그러니까 둘의 곱이 1이니까 1 쓰고 여기다가 둘의 합을 곱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풀 된 거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4 꽂아 넣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가 차가 되면은 이제 차의 세제곱에서 더하고 여기가 차가 오고 뭐 그러겠죠. 뭐 그런 정도 이제 이기 때문에 이런 역수의 합 문제에서는 8-2번 같은 문제가 꼭 껴들죠. 자, 그래서 이제 역수의 합의 거듭제곱 또는 차의 거듭제곱에 대한 이제 거듭제곱의 합이나 거듭제곱의 차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차 시기값을 알려주고 자, 이거 이용해서 이런 거 구해봐. 역수의 거듭제곱의 합 또는 차를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문제들이 흔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는 반드시 이런 2차 시계값을 알려주고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먼저 이제 모양 파악되자마자 구하는 거랑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모양이 파악되자마자 이직거리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수의 합 또는 차에 대한 식 얻어냅니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데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하하면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다시 이제 이런 모양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차니까 차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곱하면 1. 그러니까 1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 마이너스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니까 1 되는 거 상관없고 다시 차.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좀 글씨 겹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이제 금방금방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역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둘이 곱해서 역수근은 아니지만 곱이 일정한 수들도 나옵니다. 거기 이제 유제 8-3번 같은 거는 내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니까 이런 거는 이제 구조를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유제 8-3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니까 자, 이런 걸 값 얼마인지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자, 요 놈이 x의 제곱과 x분의 2의 제곱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2의 제곱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얘네들의 합의 제곱에서 둘의 곱에 두 배를 뺀 거다. 근데 둘이 곱하면 여기서 1 되는 관계는 아니잖아. 둘이 곱하면 얼마야? 자, 이렇게 합쳐지는 둘이 곱하면은 2죠.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둘의 곱이 2니까 2의 두 배를 해서 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결과가 5였구나 라고 보시면은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양수니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x 더하기 x분의 2가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이제 뒤에 있는 걸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이제 두 개짜리 가지고 변형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딱히 이제 설명한 문제가 여기서는 더 없고 나중에 어드밴스드 가면은 조금 문제 몇 가지 보고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이제 15쪽 봅시다. 15쪽. 자, 거기서 이제 고슨 공식의 변형을 이제 조금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이렇게 두 개짜리 뿐만 아니라 세 개짜리도 있는데 세 개짜리는 딱 이용되는 식은 다시 한번 써드리면 세 개짜리는 요것밖에 없어요. 자, 셋의 합의 제곱을 전개식을 이용하는 거. 아까 이거였죠? 셋의 제곱의 합에다가 둘곱합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합에다가 제곱의 합 그리고 둘곱합을 뺀 거 이렇게 전개해서 이런 거 나온다. 세제곱의 합에다가 셋의 곱의 3배를 빼는 거. 자, 그러니까 말로 읽으시면 됩니다. 3개, 6개짜리인데 그 3개, 6개가 셋의 합과 제곱의 합에 둘곱합을 뺀 건데 자, 셋의 제곱의 합에다가 세제곱의 합에다가 셋의 곱의 3배를 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읽으면서 외우시면 되는 식들이었는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시키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문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좀 푸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제 대표 9번하고 그 다음에 뭘 보면 될까요? 유제 9-2, 3번 좀 같이 볼까? 이제 대표 9번. 자, 항상 이렇게 역수의 합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인 풀이들, 한 대부분의 풀이들은 얘네들을 통분해서 한번 바꿔보라고 시키는 게 문제의 의도예요. 그러면 이제 통분하면 셋의 곱으로 통분할 거니까 A 쪽에는 BC, B 쪽에는 AC, 그 다음에 C 쪽에는 AB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 그런 것들 곱해서 다 통분해서 더하게 되면 한창 역수의 합은 곱분의 둘곱합이 되는 거라서 셋은 아까 이제 둘끼리는 곱분의 합이 됐고요. 여기는 곱분의 둘곱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라고 문제에서 그러는 거고 문제에서는 둘 다 어떤 것도 알려준 게 아직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위에 거는 얘네들을 이용하면 구할 수는 있지.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문제에서 셋의 합과 셋의 제곱의 합은 알려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통 둘곱합은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를 K라고 통시킵시다. 자, 요 식의 의미 알아볼 수 있겠어? 자, 여기다가 5 밀어넣고 여기 제곱의 합에다가 9 밀어넣고 여기는 둘곱합은 K로 통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K 쓴 거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는 둘곱합 계산하는 식 만든 거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실까? 못 알아보는 거 있겠어요? 다들 괜찮죠? 그죠? 좀 별로 이렇게 불편한 기사 없으면 뭐 이런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게 뭐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은 셋의 합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야 될 때가 와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한번 간만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주로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나오는 곱셈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요거를 이제 빼먹고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문자에 대한 1차식 세개의 곱이요. 다, 이제 x의 기수는 다 1이라고 가정하고, 한 문자에 대한 1차식 세개의 곱은 흔히 이렇게 전개가 됐거든요. x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수항들을 더하면은 상수항의 합이 여기 있는 2차항의 개수고요. 자, 개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둘끼리 곱해서 합친 것, 둘 곱합을 하면은 1차항의 개수고, 당연히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은 상수항의 곱이에요. 자, 이렇게 전개했었던 거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제 9-2번을 풀기 위해서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유제 9-2번에서는 내가 생으로 얘네들을 전개하라고 문제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항상 이제 이 문제에서 요걸 강조하고 싶은데, 어떤 다항식의 값을 구하는데 또는 그 다항식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에서 이렇게 둘끼리 합한 거를 골고루 다 넣어주면, 자, 세 개의 문자 중에서 둘끼리 곱한 것이 골고루 들어있으면요, 다 뭘 이용하냐면 합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 주어져 있는데 또는 합이 안 주어져 있더라도, 자, 이렇게 오늘날이요? 요새 일주일 새 노란색 분필을 부러뜨려서 한 통을 다 썼어. 짱이죠. 자, 요새 장마철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ABC의 합이 이제 K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게 합이 안 주어져 있어도 이렇게 합을 강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셋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가 골고루 만약에 다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셋 중에서 둘끼리 합친 게 골고루 다 식에 들어있으면 이런 거는 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이렇게 변형해서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에서 보면 셋의 합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둘의 합이 골고루 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합이 보통은 주어져 있어요. 네, 저 어디였지? 자, 그래서 이제 둘의 합이 보통 주어져 있고, 둘의 합이 얼마냐면 1이에요, 1.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1마 C, 1마 A, 1마 B로 이렇게 바꿔서 1을 X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에서 보면은 X에 1 들어가고 여기는 A, B, C의 부호가 다 음의 부호로 바뀐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이 X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1에 대한 이제 3차식, 1차식의 곱이라고 생각하시고 X자리에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의 세제곱, 이제 그냥 더하기 쓸게요. 상수항은 마 A, 마 B, 마 C예요. 그러면 이제 1의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차항의 개수는 뭐였냐면 상수항의 둘 곱합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상수항끼리 둘이 곱해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 4개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식이 뻗어서 나옵니다. 여기 곱하기 1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ABC의 곱이니까 이렇게 음의 부호 달고 튀어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뭐 여기서부터 문제는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재료는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셋의 곱도 알려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셋의 곱도 알려줬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요것도 알려줬으니까, 자, 요거 이용해서 나머지 요거까지 구해주시면은 문제 풀립니다. 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보자마자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요 노란색으로 쓴 거 잘 뭐 지금 아까 못 적었으면 선생님이 좀 남겨놓을 테니까 좀 이따가 적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이제 9-3번은 이것도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 꼭 이렇게 합이 세 문자의 합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이거는 골고루 이런 애들을 더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좀 A, B의 개수가 지멋대로 좀 달라요. 자, 일부러 이렇게 세로 모양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한번 봐봐. 뭐 이런 거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은 A의 개수나 B의 개수나 C의 개수나 다 똑같이 3으로 맞춰지는 게 특징이 있으니까 자, 얘네들을 각각 다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적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3AB, 3BC, 3CA가 되는 거니까 다시 써야겠다. 3AB, 3C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이렇게 쭈루룩 더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3A, B, C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 3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자,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구하겠지. 뭐 9-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풀이를 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쓴것이 변형이 이렇게 이제 좀 나오는 상태에서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게 좀 중요해지는 때가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 이제 거기 이제 유제 10-3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저렇게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괜찮으면 여긴 좀 지워도 되니? 유제 9-2번? 이건 좀 지워도 될까?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 이제 요것도 뭐 그냥 지우자. 10-2번 보세요. 16쪽에 있는 그 문제들도 어차피 이런 데다가 내가 알고 있는 시계값을 적당히 꽂아 넣어서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대표 유형이나 유제 10-1번 뭐 설명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유제 10-2번은 조금 놓치는 게 눈치 못 챌 가능성이 커서 좀 얘기를 해드려요. 자, ABC의 합이 6이에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10이에요. 보통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A, B, C 합이 6이고 제곱의 합이 10이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2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내가 이 값을 뭐 큰 A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A, B, C 합은 큰 A고 제곱의 합은 여기에 2배야. 이렇게 2A라고 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를 조금 이게 전개하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큰 A 제곱은 큰 2A에다가 2하고 이제 둘곱합을 이제 하는 건데 둘곱합은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좀 이제 글씨 길게 쓰기 싫어서. 자, 이렇게 이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2A를 이쪽으로 이제 2항에서 좀 풀어볼 거예요. 뭐 2 곱하기 네모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인수분해까지 이제 해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조금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만약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요놈 곱하기 요놈 해서 여기를 이제 계산하시면은 문제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괜히 이렇게 정리했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곱합이 계산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2배 차이가 나면은요. 이게 둘곱합에서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저 식에서는 무슨 일이 좀 벌어지냐면 이제 이 문제로 좀 옮겨봅시다. 요거는 이제 따로 쓰지 마세요.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냥 저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니까 즉 6의 제곱에서 11에다가 둘곱합을
2배를 해서 더하면은 유계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여기를 그냥 뭐 A라고 쓸까? 이제 둘곱합을 큰 A라고 합시다. 여기는 이제 요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큰 A 값을 구하면은 이제 12가 나와요. 여기 계산해 보면. 이 3600이 12에서 2로 나눠도 괜찮은 거니까 이제 12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지. 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는 뭐가 되냐? 이 문제 조건 종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는 둘곱합도 10이고 여기도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이 조금 발견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를 조금 잘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의 합과 둘곱합이 같다는 걸 신경 안 쓰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셋의 곱을 구하려면은 쓸 수 있는 공식이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자 여기는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여기를 모르니까 이걸 못 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밀어넣어 보면은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 말 틀린 거 있어요? 자, 내가 하나, 둘, 세 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이렇게 둘이 얘네들하고 여기 두 곱합이 같으니까 요놈 빼기 요놈 했더니 자, 둘이 곱한 게 0이 될 거란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뭘 챙길 수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아지면 또 하나 발견되는 사실이 있어. 아까 내가 이 부분 내가 뜬금없이 어떻게 변형되냐고 물어봤잖아. 어떻게 변형됐죠? 2분의 1 한 다음에 조금만 기억 떠올리면은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자, 이렇게 둘이 뺀 것끼리의 제곱의 합이 됐었던 거 좀 기억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시면은, 내가 둘이 같네? 그러면은 이 사실까지 연결이 돼야 돼. 중요한 거. 둘이 같네? 요거네? 하면서. 자, 더군다나 문제에서 A, B, C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심지어 실수라고 적혀 있어. 실수. 진짜 말 그대로 이거 보고 눈치 못 챌까봐 실수란 말도 있어요. 요놈이 0이에요. 그럼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제곱되는 실수가 다 얼마여야 되지? 다 0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얘들이 같대? 그럼 이제 마지막 줄을 바로 떠올려야 돼. 둘다래. 셋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셋이 합쳐서 얼마지? 6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큼은 다 2로 똑같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는 조금 선생님 조금 말 꼬인 거고요. 이제 저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둘곱합이 같으면은 내가 이거 이항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둘 곱합에 뺀 게 0이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0이 되는 거고 A, B, C가 같아지는 거고. 자, 이렇게 요거 보고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내려와서 요거 보자마자 요거를 떠올리시면. 조금 저런 것도 있어요. 고생공식에서는 저런 식으로 눈치채야 돼. 이제 좀 모양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런 거를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셨다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요거 10-3번만 좀 보여드리고 조금 쉴게요. 그래서 10-3번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좀 합시다. 10-3번도 이게 합을 이용해서 조금 변형한 쪽으로 조금 문제풀이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10-3번에서는 내가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한 문자에 대한 레딩 차순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10-3에서는 어차피 내가 합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그대로 자, 여기서 A 플러스 B가 이제 둘의 합을 이용하면은, 셋의 합을 이용하면 E 마이너스 C고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E 마이너스 A고요. 자, 항상 이제 셋의 합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둘끼리 합쳐지는 게 골고루 나오면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 안 풀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전개했을 때 EAB, EBC, ECA 즉 둘곱합의 2배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렇게 곱한 거는
ABC의 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간단하게. 생각보다 전개가 좀 간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셋의 합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합을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합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K라고 놓고 둘끼리 골고루 합쳐진 게 딱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변해요. 한번 해보시면 은근히 간단히 풀리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집어치우면 돼. 다른 방법으로 풀면 되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는 셋의 곱 정도는 이제 앞서 보여줬던 여기 지웠던 변형 이용해서 풀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직접 여기서부터는 계산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좀만 쉬었다가 실적으로 조금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제 좀 수를 문자화해서 이제 좀 계산을 해보거라 뭐 이렇게 이제 시키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예, 여기서 이제 계산하기 쉬운 수를 x로 두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데서는 어떤 수를 내가 문자화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 거야. 이제 지금 계산은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까지 이제 중등가정이나 이런 데서 풀었던 문제들의 대부분 되게 어린 학년부터 이제 생각하면은 되게 어떤 걸 풀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중1 가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x가 10이면 이 식의 값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이제 중1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했던 일들이고 우리가 중2, 중3으로 조금 넘어와서 고1까지 이제 좀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제 반대지 반대 이거 10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수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문자화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나중에 문자화해서 우리가 이제 제곱이나 세제곱 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거듭 제곱이 쉬운 수를 문자화 하셔야 돼요. 흔히 문자로 치환한다고 그러지.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쓸 필요는 없지만 자, 지금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내가 제곱하기 쉬운 수가 이런 애들 대해서 자, 우리가 제곱하기 쉬운 수가 어떤 수로 보일까? 1001, 1000 등이 있는데 여은아 많이 춥니? 근데? 네. 1001이나 1000 같은 데서는 이제 어떤 수가 제곱하기 쉬워요? 세제곱이나 세제곱, 거듭제곱이 쉬운 수? 당연히 1000이겠죠. 그렇죠. 1000을 이제 문자로 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을 만약에 뭐 t 같은 걸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t 플러스 1, 여기 t 플러스 1이죠. t제곱, t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t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약분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밑에 거 전개하시면 요래 되니까 자 요래 되니까요. 이제 이거를 약분해서 날리시면 되는 거죠. 뭐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식인 거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풀기 때문에 이런 애들 이렇게 이제 전개를 이제 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약분하는 거 아니면 합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요. 이제 합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11-1번하고 11-3번인데 뭐 11-3번은 자 8, 12, 104, 뭐 16, 16이죠. 16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느낌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10 빼기 2 자, 10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4는 뭐냐면 10의 제곱 더하기 4야. 근데 1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 쓸 수 있다. 이렇게 모양 맞춰주면 금방 이제 합차로 전개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만 16은 이제 만에다가 16 더한 거니까 이제 10의 4제곱 더하기 2의 세제 4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뭐 되게 쉽게 푸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합차 문제, 이런 식의 합차 문제는 조금 모양을 알아볼 수 있냐 없냐로 이제 문제 풀이가 딱 정해지는 거니까 되게 이런 거는 되게 심심하고요.
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거 계산하려고 문제 시키거든요. 어떤 A의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뭐 상 더하기 뭐 1이라고 해볼까? 3 더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더하기 1, 3의 8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거 이제 계산해 보라고 시키거든요. A를 구해봐. A를 3의 거듭제곱 이용해서 간단히 해봐라 라고 시키면 이것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전개를 하기가 조금 불편한 식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합차로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야. 뭐가 부족해서 못하죠? 3 빼기 1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 빼기 1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니까 양변에 필요한 모양을 강제로 곱해야 돼요. 자, 내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서부터 어떤 감각이 조금 있어야 되냐면 내가 보던 거랑 모양은 비슷해. 근데 똑같지는 않아. 내가 자주 풀었던, 내가 좀 쉽게 느껴졌던 모양하고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 그러면은 강제로 내가 잘 풀었던 모양으로 맞춰주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좀 응용심화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일수록 자꾸 내가 자주 풀었던 대표적인 모양에다가 주어져 있는 시계 모양을 강제로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강제로 이렇게 써요. 자, 내가 자주 전개해봤던 모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강제로 이런 거 쓰는 거야. 내가 잘 풀 수 있는 모양을 얘랑 모양이 비슷하니까 내가 자주 풀었던 모양을 먼저 쓰고 나서 내가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어떤 짓거리를 중간에 했어야 되지라는 거를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감각을 기르셔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라는 거를 거꾸로 유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제 고등수학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식의 풀이를 강제하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결론을 생각하고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결론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지? 라는 걸 떠올려 주셔야 돼. 자, 그래서 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1을 양변에 곱하는 거고 3-2니까 여기 좌변에 2a가 와야죠. 그러면 내가 이걸 전개해서 식을 계산하면 2a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결과를 다시 2로 나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는 해놓고 나서 이거 전개하면 3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2로 나눈 것까지 쓰시면은 이제 a가 구해지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까지도 좀 푸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합차를 이용해서 전개를 했을 때 저렇게. 그래서 흔히 이제 저렇게 11번처럼 뭔가 약분되는 문제, 여기 나중에 어차피 인수분해까지 같이 들어가면 인수분해까지 같이 이용을 해서 약분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약분을 하는 문제 아니면은 이제 합차를 이용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제 저걸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대표 12번이요. 자, 그래서 이제 도형 문제에서 고슨 공식이 활용되는 예시를 조금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자, 고슨 공식이 이용되는 문제. 자, 이렇게 이제 자, 정육면체가 있고 정육면체 대각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그 좀 피타고라스가 3학년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고등수학 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좀 제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육면체 세 모서리의 길이를 서로 다른 세 모서리 길이를 내가 A, B, C라고 놨을 때 그 건널비나 이제 부피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식이 심플하게 잘 나오거든, 바로. 왜냐하면 건널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니까 넓이 같은 면이 한 쌍, 이제 세 쌍씩 두 개가 있는 거, 두 개씩 이제 한 쌍 묶어가지고 세 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자,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A하고 C를 둘이 곱해서 좌우, 앞뒤, 위아래에 있는 면을 두 개씩 합치면 되는 거니까 건널비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이제 둘곱합의 두 배꼴로 이제 모양이 좀 잡히게 돼 있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건널비고요.
부피는 더 쉽지. 그냥 세 모서리 곱하면 되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 이용해서 부피 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대각선 길이, 우리가 직면체 대각선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를 왼쪽 위라고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끄트머리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끄트머리까지 이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선분을 보고 보통 직류면체 또는 정류면체 대각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각선을 구하는 방법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그 식이라서 흔히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근데 이 공식의 배경까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거 나오는지 모르시면 지금 얘기하시고. 자, 이거 왜 나오는지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 안 해도 되겠어? 다 괜찮나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얘기 안 해도 되면, 자, 이렇게 놓고 문제에서 지금 건널비하고 모서리의 합, 보통 이제 모서리의 합까지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식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서리 합도 이제 조금 보통 주어지는데, 그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24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세배를 한 게 24라는 얘기니까, 예, 세세 합이 8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세 합이 8이고 건널비가 24니까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둘곱합이 12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8제곱에서 둘곱합 빼가지고 뭐 두곱합이 2배를 빼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계산하면 대각선 길이가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식들을 종합을 해서 뭐 부피를 구하라고 시킬 때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들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조금 이제 구 문제, 거의 이최도형으로 확장되면은 12-3번 같이 구 안에 예, 직류면체가 내접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구의 지름이 직류면체 대각선인 것만 알아보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못 알아보셨으면은 이제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되죠. 구의 지름이 직류면체 대각선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이제 알아보시면 16-3번은 금방 문제 풀고요. 본인이 눈으로 보고 금방 알아볼 수 있겠으면 뭐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구의 지름이 직류면체 대각선이 된 것만 알아보면 아마 문제 푸실 거예요. 뭐 이런 것만 쓰면 되죠. 쓸 거면 이런 정도는 써주시고요. 뭐 요거는 그냥 예시 들어드리는 거니까 굳이 안 쓰셔도. 하다가 안 되면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영상 만들면 아마 오전 중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12-2번은 직사각형의 요것만 써줄까요? 이제 그림 안 그리고 12-2번도 요것만? 네, 12-2번도 TV 거꾸로 가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부채꼴의 반지름이요. 자, 부채꼴 반지름이 직사각형 대각선인 건 알아보겠죠.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아마 가로 세로를 이제 A, B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눗셈 연산할 때 이 정도만, 그러니까 대표 13번 같은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쌩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쌩으로 나눠서 목도 계산하고 나머지도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세로식으로 열심히 써서 나눗셈을 하긴 할 거야. 그런데 어차피 이거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조리제법을 할 때 개수만 적는 거 기억나죠? 실제로는 x제곱, x세제곱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 가지고 곱셈하고 덧셈하고 뺄셈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시 보여드린 거예요. 나는 연산할 때 선생님은 이제 절대로 x장 이런 거 안 써. 처음에 쓸 때도 1 마일 마일 2 마산 풀 1 마산 이렇게 조리제법 하듯이 개수만 써요. 그래서 이게 귀찮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귀찮아. x는 이런 거 다 쓰는 것도 귀찮아. 자, 이렇게 2를 다 골고루 곱해서 어차피 이거 가지고 개수끼리 그냥 빼는 거밖에 더 하겠냐고. 2x제곱 2x 마이너스 이런 거 가지고 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뺀 거 계속 결과만 적은 거죠. 그럼 1 빼기 마이너스니까 3이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3 내려오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1x제곱인 걸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골고루 곱해야 나눠서 이제 최고차항 없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 1,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개수들이. 그래서 이거 또 빼. 얼마리요? 자, 또 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2x 마이너스 4니까 가방에 안 들어가서 이러나. 그래서 2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저기서 이제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4가 되고 몫이 저기 보이는 얘네들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는 예상이 가능하잖아. 이게 나눗셈 어느 정도 해보면 저렇게 하시는 게 덜 귀찮죠. 덜.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흔히 나눗셈 문제에서는 이제 항등치 모양으로 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자, 13-3번 같은 건 내가 A 나누기 B에서 Q라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나눗셈에서 중요한 감각은 이거였죠. B의 차수가 무조건 R의 차수보다 크다. 요거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눗셈식 모양으로 가로식을 절대 접지 않죠. 반드시 검산식 형태, 즉 항등식 모양으로 적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를 구하는 방법은 저런 모양의 항등식을 작성해서 나머지 이항하고 다시 몫으로 나눗셈을 하시면 돼요.